민법 규정에서 보호일 뿐이지 등기 공신 효과는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5일 등기법에서 107조 비진이 어사업 표시는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OX, X야.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공신력하고 공시력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력은 인정된다. 맞죠? 공시의 방법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은 등기, 동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는 토지 등기 건물과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뭘 알아야 돼? 공통점. 등기죠. 좋아요, 등기야. 등기. 그럼 그 옆에다 써요. 자,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 비가 오면 생각나는 뭐예요? 그때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은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잡아야 돼요. 대상은. 소유권 및 물건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와야 돼. 소유권 및 물건이어야 돼. 소유권 및 물건 중에서 뭐예요?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원칙으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요거는 우리 갑이 건물을 줘서 어디로 가죠? 건물 등기부로 가겠네.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가 따로 놀아 안 놀아? 놀죠. 그러면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하죠. 저당권은.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렇대. 이렇게 돼서.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디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어른 갑한테 뭐예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겠죠. 건물이 그러면 철거가 된다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그러면 어른 사회적 대손실을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다 써 마무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민법의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의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매년 출제가 되거든. 별표가 5개짜리야? 5개짜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그러면 갑한테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봅시다. 법정지상권은 봐봐요. 그러면 출발해. 어떤 사람은 외우지도 않아. 봐봐요. 그러면 법정지상의 1단계 요건 토지하고 건물이 뭐예요? 동일소유자야 돼. 동일소유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요걸 잡았으니까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의 별개. 그래서 별개의 독립한 건물권 결정하여.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몇 종류 있다? 2종류.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 토지와 건물과 임목분이다. OX, X.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원화되어 있고 동일 지번상의 토지 등기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복잡한 무슨 문제가 나온다? 법정지상권. 자, 그렇다면 7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도. 등기와 대장의 이원화. 또 요거는 뭐와의 관계를 잡아야 돼? 지적과 등기의 관계를 잡아야 돼. 지적하고 등기의 관계.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원화.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에는 요거 항상 생각해야 돼. 생각해줘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한번 그 옆에다 쓸 사람은 쓰고 안 써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대장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부는
걸리죠. 제목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었다. 상호 일치시키는 데는 이건 무슨 조? 등기 촉탁제도. 등기 촉탁. 거꾸로 하면 촉탁 등기 거죠. 그러면 그러면 등기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거죠. 이게 대장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그러면 권리관계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선등기 뭐가 되죠? 후대장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 등기를 맞췄다고 통지해 주는 거. 그러면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 그럼 작년에 요 관계가 뭐예요? 그럼 요 관계가 세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럼 뭐예요?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 근데 이걸 좀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사실의 통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요 관계. 그러면 요 관계가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장과 등기부를 매단화하자. 일원화하자. 개선 방안이.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일원화하도록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거든.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까대야 돼. 뭐예요? 해야 돼. 뭐예요? 무서워서만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이제 잡으니까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럼 줄쳐놓을 필요는 없겠죠. 봐봐요. 현행법은 동일한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시대장, 대장, 여기에다 행간뺄까. 등기부, 그러면 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여기 딱 그래서 자기가 줄을 깎아 놔야죠. 그러면 각종 대장은 무슨 관계다? 사실관계를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읽을 때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 대장, 사실관계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일 거야. 분명히 관계를. 지금 우리가 잠든 사이에 뭐예요? 등기소하고 대장, 지적소 완성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있다고 지금.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줄쳐놓을 필요 없죠. 그러면 권리관계 변동을 등기부를 기초로. 여기 봐봐. 권리관계는 요거요. 그러면 출제원은 요걸 뭘로 장난칠까요? 대장을 기초로 이렇게 장난칠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 써놔야 되겠죠. 뭐라고 써놔야 돼? 요거.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뭐에 간단하게 줄이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요거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하고 여기 잘라요. 여기 무슨 촉탁이야? 등기 촉탁. 그죠?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 촉탁 등기 이렇게 배워. 양자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의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양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딱 해서 요 관계를 잡으면 요 관계는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 요거까지 외우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작년에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 우리 볼 때 봐봐요.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시지방다. 가시지방. 가시지방 3개 대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저울. 그러면 소유권 이해권리,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틀려서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다 코치를 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요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필통지 제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 배상 책임.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요. 저번에 이제 아는 사람은 쓸 필요 없고, 배상가,
보상의 차이죠. 배상은 이법, 이제 이법 손해,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그렇죠. 적법 손해, 적법 손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무슨 행위죠? 이법. 이법은 무슨 가시? 고의 가실 가죠. 고의 가실. 자, 근데 문제는 등기법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배상 규정이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관 그러지 말고 공무원 그래. 저 때와 장소에서 그러면 등기관은 그러면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에 뭐하러 가요? 신청하러. 등기관한테는 접수. 그때는 접수. 이게 단어들이 맞아야 돼. 단어들이 맞아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등기관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등기관이 입법행위를 했어. 그렇죠? 입법행위를 해서 그러면 국가 읽어봐요. 배상 책임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 집행과 관련돼 여기에다 행강 편찬하여 고의 가실을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승인을 갈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으로 가고요. 여기 봐봐요. 이 등기관은 어떻게 돈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봐봐요. 업무 처리할 때 잘못하면 손이 덜덜덜덜 떨릴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손해를 입법행위를 해서 그러면 국가가 일단 구상을 해줘. 구상을 해줘요. 그러면 등기관이 배상해주고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뭘 행사하러 간다? 그게 바로 구상권이라는 거야. 구상권. 자, 그러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 경우 등기관 요거 행강 편찬하 고의나 중과실. 중과실이야. 경과실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경과실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나온다면 공무원들이 철저히 업무를 안 해. 오히려 철바풍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 안에서 무슨 권을 행사하지? 구상권을 행사해. 구상권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이제 간혹하다 요거 중과실을 경과실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등기관한테 뭐 세상 공짜가 없어. 그러면 국가는 등기관한테 뭐하러 간다? 구상권. 그게 구상권이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자, 제2절 뭐가 나왔죠? 부동산 등기의 종류. 요거 지금 우리 등기제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등기책을 읽어나가야 돼. 등기법 기본서를.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요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